안녕하세요. C 프로그래밍 심화 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김미수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첫 번째로 이제 문자열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문자열 배열이 어떤 건지를 한번 알아보고, 사실 이 문자열 배열이라고 하는 건 2차원 배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차시에서 배웠던 배열에서 이어서 2차원 배열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개념을 이해하면서 문자열 배열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자열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방법과 마지막으로 이 문자열 배열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서 이 문자열 배열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자열이라는 게 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자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이제 아마 기본 강의 때 배우셨을 건데 이 문자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의 캐릭터, 그리고 이제 작은 따옴표로 감싸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자의 배열로 이제 캐릭터 배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자열을 표기할 때는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큰 따옴표로 감싸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여기 지금 요 옆에 있는 %하고 C, %하고 S는 우리 그 프린트F를 쓸 때 이제 우리가 받아오는 값을 이제 출력을 해야 될 때, 혹은 뭐 값을 가지고 와서 저장할 때 서식 지정자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했었죠.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자 같은 경우는 %C가 이 문자를 표현하는 서식 지정자라고 한다면, 문자열을 표현하는 서식 지정자는 이 %S예요. 그래서 이 문자와 문자열에 대한 서식 지정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캐릭터 타입일 경우에 작은 따옴표랑 큰 따옴표 각각으로 뭔가 출력을 해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왼쪽처럼 코드를 한번 작성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처럼. 첫 번째로 보시면 캐릭터 타입에 차1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고, 여기에 작은 따옴표로 A를 담았죠. 두 번째로는 캐릭터 타입으로 차2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고, 큰 따옴표로 지금 A를 감싸줬어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지금 둘 다 캐릭터 타입이니까 이 %C로 서식 지정자로 지금 출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결과가 A랑,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상한 결과에 따르면 A랑 A가 나와야 하는데 A랑 이상한 값이 출력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는 A는 아까 우리 위에 쓴 것처럼 하나의 캐릭터는 작은 따옴표로 감싸서 표현해도 된다고 하는 이 규칙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로 오케이가 돼서 A가 잘 출력이 됐죠. 근데 이 큰 따옴표로 A를 묶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저장하려고 하는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캐릭터 타입인데, 큰 따옴표로 묶으면서 이거를 지금 문자열로, 그러니까 문자 배열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자료형과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이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저장하려고 하는 변수는 지금 캐릭터 타입인데 문자열이 들어오면서 잘못된 값이 지금 들어가게 된 거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출력하려고 할 때 요런 이상한 쓰레기 값이 저장이 돼서 쓰레기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쓰냐 문자열을 쓰냐에 따라서 요 서식 지정자랑 이 작은 따옴표랑 큰 따옴표를 유의하면서 코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하는 건 이 문자의 배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괄호로 작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기화를 할 때. 우리가 이것도 두 개의 타입으로 한번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캐릭터 타입의 차1이라고 하는 이 문자 배열, 그러니까 문자열을 만들고 작은 따옴표로 감싼 경우와, 그리고 이 캐릭터 배열, 그러니까 문자열로 지금 쌍따옴표로 해가지고 헬로라고 하는 걸 저장을 하려고 하고, 차2라고 하는 배열 이름을 가지는 캐릭터 배열, 그러니까 문자 배열이자 문자열 변수를 지금 선언했고, 요거를 이제 저장하려고 할 때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요 4번 라인에 대해서는 아예 이 문자 상수에 문자가 너무 많습니다라는 에러가 이제 메시지가 뜨면서 컴파일도 아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주석 처리를 했고요. 이제 요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작은 따옴표로 감쌌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지금 문자 상수, 그러니까 '한 글자 문자가 들어오겠구나.'라고 인지를 했는데 실제로는 문자가 지금 HELLO 해서 문자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규칙에 어긋나서 요런 메시지가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석 처리를 하고 이 캐릭터 2에 캐릭터 차2라고 하는 이름의 문자열 배열을 각각 서식 지정자 %C와 %S로 한번 출력을 해 보면 요런 결과가 뜹니다. 요것도 우리 아까 봤던 그 서식 지정자를 잘못 입력해서인지 여기 지금 문자 서식 지정자로 %C가 들어갔는데 실제로 차2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문자열인 거죠. 쌍따옴표로 감쌌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에러가 뜨면서 쓰레기 값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캐릭터 차2라고 하는 이 문자열은 문자 배열이자 문자열은 이제 %S로 서식 지정자를 지정을 해 주게 되면 올바르게 잘 헬로라고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자 배열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하는 건 문자 배열이니까 사실 이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걸 이제 활용을 해 보면 문자열이라고 하는 건 문자 배열이니까 데이터는 캐릭터 타입으로 선언을 해 줘야 될 거고 배열이니까 요 대괄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 지금 배열이다."라는 걸 알려 줘야 되고 지금 요 앞에 있는 알파벳이라고 하는 건 이 문자 배열이자 문자열에 대한 변수 이름이겠죠. 그리고 여기 는 한 다음에 쌍따옴표로 묶여진 텍스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알파벳이라고 하는 문자 배열, 그러니까 문자열에 텍스트가 들어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텍스트라고 하는 걸 넣었죠. 근데 이 텍스트는 text 해서 총 4개의 칸이 생성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5개의 칸이 생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문자 배열의 크기가 5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칸부터 세 번째 칸 이제 네 번째 칸까지는 text가 잘 들어가요. 근데 마지막에 사실 이 널이라고 하는 종답 문자가 들어가는 공간이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요. 문자열의 끝을 알리는 문자가 미리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처럼 쌍따옴표로 텍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그 문자열을 이 알파벳이라고 하는 문자열에 저장을 하려고 하면 마지막에 텍스트하고 이게 지금 텍스트하고 t까지 나온 다음에 "이거는 끝났어."라고 하는 이 종답 문자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알파벳이라고 하는 이 문자열이자 문자 배열의 크기는 5로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한번 코딩으로 확인을 해 보면 요렇게 한번 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차 타입에 차1이라고 하는 문자 배열을 만들었고 문자열로 텍스트를 저장을 했죠. 그리고 요 캐릭터 차1이라고 하는 거에 담겨 있는 이 문자열을 %S로 해서 여기다가 출력을 하고 size of라는 함수에 이제 차1이라고 하는 애를 넣어서 요게 결과값을 요렇게 출력을 하고 있는 코드입니다. 요 함수라고 하는 개념은 다음 차시 때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이 size of라는 게 뭔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size of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는 곳에 들어간 이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나 혹은 뭐 데이터 타입을 넣을 수도 있어요. 캐릭터를 바로 넣어도 되고. 그러면 요 사이즈 오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변수나 데이터 타입에 대한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계산해서 이제 숫자를 이제 정수값을 반환해 주는 정수값을 출력해 주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the size of text is 5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게 돼요. 보시면 여기 지금 차1이라고 하는 곳에 텍스트라고 하는 게 들어갔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 %S에는 실제 여기 텍스트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size of라고 하는 건 이 차1이라고 하는 애의 크기를 반환한다고 했죠. 차1에는 텍스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 텍스트라고 하는 문자열의 크기가 여기 퍼센트 뒤에 정수값으로 저장이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5라고 나옵니다. 텍스트는 총 4글자인데 5가 출력이 되죠. 왜냐하면 이 텍스트 뒤에는 자동으로 이 텍스트 뒤에 이제 텍스트의 이 t까지가 끝나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요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이즈가 5칸짜리인 문자 배열이 생성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문자열을 저장을 하게 되면 끝에 무조건 한 칸이 더 부여가 돼서 이제 종단을 알리는, 끝나는 걸 알리는 문자가 포함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거는 그 선언하는 걸 배웠죠? 그러면은 이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는 걸 해봤는데 이 초기화를 하는 것도 우리 기존의 문자 배열 때 했던 것처럼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그 여기 변수 이제 데이터 타입 그리고 이 배열의 이름 그리고 대괄호 한 다음에 이렇게 뭐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int하고 배열 이름 그리고 이렇게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중괄호를 열어서 1, 2, 3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짜리 지금 A라는 이름의 세 칸짜리 배열이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기 칸수를 입력하지 않으면 요 쌍따옴표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요 칸이 배정이 되면서 이 문자열의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우리가 배열 배울 때 칸수를 명확하게 지정해 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int A하고 3을 하게 되면 3 하고 지금 중괄호 해 가지고 1, 2, 3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세 칸이 생겨 가지고 여기에 지금 1, 2, 3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문자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아까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끝에 이 종단 문자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고 했죠, 자동으로. 그래서 이 칸수를 지정할 때는 실제 이 문자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문자의 개수 플러스 1로 칸수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 캐릭터 타입으로 이제 데이터라는 이름의 문자열, 이제 6칸짜리 문자열을 생성을 하면 6칸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 내가 해피라고 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6칸으로 칸수를 지정을 하셔서 이게 지금 총 6칸짜리를 한 다음에 HAPPY 그리고 끝나는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칸수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그 기존에 배열 쓰듯이 이렇게 중괄호를 기준으로도 할 수가 있지만 이 쌍따옴표를 하게 되면 문자열로 들어가고 자동으로 이제 요렇게 자동으로 컴퓨터 상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해피라고 하는 거 끝에 지금 널이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6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코딩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글자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마지막에 종단 문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7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칸수를 명확하게 지정을 하면서 지금 이 문자열을 생성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넣고자 하는 문자 개수 플러스 1만큼 이제 이 칸수를 만들어 주셔야 여기 끝에 있는 종단 문자가 자동으로 잘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걸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요번에 우리 본격적으로 배워볼 문자열 배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문자열 배열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 문자열이라고 하는 건 문자 배열이었죠. 문자 배열이었죠. 그러면 문자열 배열이라고 하는 건 문자 배열의 배열이에요. 그러면 이 문자 배열이라고 하는 건 요렇게 생긴 애였죠. 지금 이렇게 1차원으로 0, 1, 2, 3, 4라고 하는 인덱스만 가지는 박스로 지금 한 줄짜리 박스가 있는 1차원 배열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자열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 배열의 배열이니까 2차원 배열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넣은 문자가 텍스트라고 하는 이 문자 배열의 크기 5칸짜리의 문자 배열이자 문자열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 문자열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5칸짜리의 문자 배열이 이제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2차원 배열이라고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 의하면 이 문자 배열 하나, 문자열 하나, 문자열이자 문자 배열 2, 그리고 문자열이자 문자 배열 3 해서 총 문자열 배열의 크기는 요 축 기준으로 해서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2차원 배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자열 배열은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은 아까 본 것처럼 문자 배열이 이제 여러 줄 있는 게 이제 문자열 배열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건 배열의 요소들이 2차원으로 나열된 배열을 의미를 합니다. 요거는 사실 대괄호를 이제 몇 개를 쓰느냐에 따라서 3차원, n차원도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1차원 데이터를 한번 보면 이제 0부터 5까지 인덱스가 달린 6칸짜리 배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2차원 배열은 요 1차원짜리 배열이 여러 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죠? 상상하는 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 줄짜리에 뭐가 쭉 들어가고, 그다음 줄짜리에 뭐가 쭉 들어가고, 그다음 줄에 뭐가 쭉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6짜리의 이 2차원 배열을 이제 말 그대로 2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요런 2차원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 선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그 배열 선언했던 거에다가 대괄호 하나 더 넣어서 이제 줄 수를 입력을 해 주면 돼요. 그 첫 번째로 자료형,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과 그리고 우리 배열의 이름 지어 줄 때 배열 이름, 그리고 첫 번째 대괄호에는 줄수, 그리고 두 번째 대괄호에는 칸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우리 2차원 배열, 1차원 배열, 기존에 있던 배열 초기화하는 거 간단하게 데이터 타입, 배열명, 칸수 이렇게 입력을 했었죠. 그거에다가 앞에 그냥 줄수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nt, numbers, 줄수, 칸수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열을 하나 만드시고 초기화를 하면 는하고 중괄호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값들을 넣어 주시면 돼요, 자동으로.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2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기존에 했던 방식처럼 이렇게 중괄호 하나만 해 가지고 데이터를 넣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요 2차원 배열을 초기화할 때는 요렇게 1차원 배열 하나, 그리고 쉼표, 2차원 배열 이제 두 번째 줄에다가 두 번째 줄에 들어갈 1차원 배열 하나 넣고 쉼표,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들어갈 1차원 배열 넣고 중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초기화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요렇게 이제 초기화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요런 박스에 숫자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중괄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중괄호가 크게 지금 열리고 지금 끝에 중괄호가 크게 닫혔죠. 이게 지금 중괄호가 근데 안쪽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게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하나의 한 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이제 중괄호 기준으로 배열이 또 있고 세 번째 줄도 배열이 이렇게 중괄호 기준으로 또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배열 만들 때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값을 나눴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한 줄하고 줄, 쉼표, 두 번째 줄하고 쉼표 해서 이렇게 또 줄 하나하나에 대한 구분을 주어 주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 줄이 총 쉼표 두 개를 통해서 큰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지금 1차원 배열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러면은 줄수가 지금 세 개가 있는 거고 지금 칸수를 보시면 여기 지금 함으로 되어 있는데 5가 맞고요. 지금 칸수는 1, 2, 3, 4, 5 해서 5개 들어가 있고 6, 7, 8, 9, 10 해서 이제 5개 들어가 있고 2, 4, 6, 8, 0 해서 5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요런 2차원 배열이자 테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가는 게 사실 여기 첫 번째 줄에 있고 두 번째 줄에 들어간 게 두 번째 줄에 있고 세 번째 줄에 들어간 게 세 번째 줄에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칸수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배열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 칸수 앞에다가 대괄호에 줄수를 입력해서 그러니까 3, 5를 이제 이 오른쪽 예시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는 이제 5고요. 칸수가 5칸이고 줄수가 3이 되겠죠. 그래서 int numbers 3, 5를 하게 되면 3줄짜리 그리고 5칸짜리가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그 1차원 배열 만들 때그 초기화를 할 때
칸수를 생략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은 그 뒤에 들어가게 되는 중괄호 안에 쉼표를 바탕으로 이제 몇 칸을 생성하면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칸수를 생략하고 1차원 배열을 초기화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2차원 배열에서는 그 줄수는 생략할 수 있지만 칸수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써 놨는데요. 줄수 같은 경우는 컴파일러가 이 초기화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큰 중괄호 기준으로 해서 쉼표가 지금 2개 있죠? 요걸 바탕으로 자동으로 '아 이거 지금 3줄짜리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칸수 같은 경우는 이 각 한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요 하나의 배열에 이제 몇 칸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메모리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공간을 하나 만들고 이 한 줄이 들어갈 이 공간을 먼저 만들고 얘네들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줄이자 이 행에 대한 메모리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배정하기 위해서 이 칸수는 미리 생략하면 안 되고 미리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수는 안 넣더라도 칸수는 5다. 이제 칸수는 5다라고 명확하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이제 유의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2차원 배열에서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 1차원 배열에서 했던 거에서 지금 앞쪽에 대괄호 2개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 있는 게 줄에 대한 그 몇 줄을 만들 거냐에 대한 개수였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칸수를 만들고 칸 번호를 가지고 접근했던 것처럼 줄수를 가지고 줄 번호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줄 번호라고 하는 건 이 줄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고 행 번호라고 하는 건 행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시에서 아까 우리 초기화를 했을 때 이렇게 생긴 지금 3 곱하기 5 짜리에 2차원 배열이 있었죠. 그래서 줄 번호는 0번째 줄에는 1, 2, 3, 4, 5가 있고 1번째 줄에는 6, 7, 8, 9, 0이 있고 2번째 줄에는 2, 4, 6, 8, 0이 이렇게 있는 2차원 배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줄 번호와 칸 번호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이제 예시를 통해서 보면 넘버스라고 하는 2차원 배열에 1번째 줄에 있는 3번 이제 3번째 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어디일까요? 줄 번호는 1번이니까 1번째 줄이 될 거고 그리고 칸 번호는 3번이니까 여기 9가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으로 0번째 줄에 있는 2번째 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하려 했으니까 이 0번째 줄에 있는 2번째 칸에 있는 3을 지금 가지고 오겠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2번째 줄에 있는 0번째 인덱스에 있는 0번째 칸에 있는 애를 갖고 올래라고 했으니까 여기 2가 여기에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9와 그리고 3과 2가 출력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을 가지고 문자열을 한번 쭉 배열의 내용을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아까 우리 그 만들었던 그 배열 값이랑 같고요. S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S라는 이름으로 3개의 줄을 가지는 5칸짜리 2차원 배열을 공간을 만들고 1, 2, 3, 4, 5, 6, 7, 8, 9, 0, 2, 4, 6, 8, 0을 넣을래라고 지금 첫 번째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열의 내용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중 포문을 작성을 했어요. 이중 반복문을 작성을 했고 이제 첫 번째 반복문에서는 i는 0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0, 1, 2가 지금 i가 변하는 값이고 그 안쪽에 있는 이중 포문에 있는 이 j 값은 0부터 4까지 지금 j가 바뀌겠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흘러가는 걸 보게 되면 i는 0이고 j는 0인 게 첫 번째로 들어가겠죠. i는 0이고 j는 0인 거. 그러면 첫 번째로 1이 출력이 되겠죠. 1이 출력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i는 0 그대로겠죠. 보면 i가 지금 0이었죠. i가 0이고 이중포문이니까 j가 처음에 0이 됐어요. 그래서 1이 출력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포문이 j가 한번 0이 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j 뿔뿔을 하니까 j가 1이 되겠죠. 그러면 0번째 줄에 있는 지금 여기 앞쪽이 줄에 대한 인덱스고 뒤쪽에 있는 게 칸에 대한 인덱스니까 0번째 줄에 있는 1번째 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해 줘. 그래서 지금 여기 2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i가 0일 때 결국 j는 0부터 4까지 쭉 돌 거예요. 그러면 0부터 4까지 돌았으니까 여기 0번째 줄에 있는 4번째 칸에 있는 5까지 출력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j가 5가 되는 순간 여기 조건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 포문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printf에서 이제 개행 문자를 출력해 줬어요. 그래서 이 예시 코드에서 개행이 됐죠. 이제 그 다음에는 i가 아까 0이었는데 지금 이제 i가 0인 상태로 포문이 끝났잖아요. 개행문까지 하고. 그러면 다시 이제 i 뿔뿔이 되는 거니까 i가 1이 되겠죠. 그래서 i가 이번에는 1이 됩니다. i가 1이 되고 j가 다시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i가 1이고 j가 0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인 거니까 그러면 1번째 줄에 있는 0번째 칸에 있는 값을 출력해줘 하고 있으니까 1번째 줄에 있는 여기가 지금 줄이 0, 1, 2니까 1번째 줄에 있는 0번째 칸에 있는 6 해가지고 이렇게 또 출력이 됐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출력을 하고 포문이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J 뿔뿔이 돼서 J가 1이 되고요. J가 1이 되게 되면 S에서 지금 I는 1이었고 J가 1이 됐으니까 1번째 줄에 있는 1번째 칸에 있는 값인 7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요걸 이제 아까 우리 첫 번째 줄에서 했던 걸 쭉 반복을 하고 나면 0까지 간 다음에 이제 j가 5가 되는 순간 이 안쪽에 있는 포문을 나갈 거고 이제 개행 문자가 출력이 돼서 개행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i가 0이랑 1까지 돌았으니까 이번에는 i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j도 마찬가지로 0부터 4까지 돌 거예요. 그러면서 2번째 줄에 있는 0, 1, 2, 3, 4까지 돌면서 또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계획 문자까지 하고 리턴 지로를 하면 이 메인 함수가 끝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숫자로 한번 초기화도 해보고 그리고 이 i와 j라고 하는 거를 가지는 이 이중 포문을 통해서 이 si 줄에 있는 j 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열의 내용을 출력함으로써 초기화도 해보고 그리고 이 2차원 배열에 있는 요소에 접근해서 출력까지 해보는 것까지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문자열 배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자열 배열도 결국은 문자 배열의 배열인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만 캐릭터일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자열 크기라고 하는 게 칸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문자열 수가 아까 그 한 줄 한 줄 한 줄이 되는 거니까 이 줄수가 되는 거겠죠?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 첫 번째는 줄수였고 두 번째는 칸수였으니까 이게 줄수는 문자열의 수, 문자열의 크기는 칸수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2차원 배열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문자열 배열의 초기화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하는 건 문자 배열이었고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어서 표현을 하면 사실상 문자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시에서는 텍스트라는 이름을 가지는 문자열 배열을 만드는데 8칸을 갖고 3줄짜리를 내가 만들 거야 라는 거를 지금 공간을 만들고 옆에다가 첫 번째 줄에는 앨리스, 두 번째 줄에는 밥, 세 번째 줄에는 찰리를 넣을래 라고 지금 초기화를 했어요. 중괄호로 묶였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공간이 생기게 되냐면 아래쪽처럼 공간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첫 번째 줄에는 지금 첫 번째 문자열이 앨리스니까 요것도 사실 문자 배열이죠. 그러니까 A, L, I, C, E라고 하는 게 저장되고 그리고 중요한 종답 문자까지 딱 들어가서 여기 지금 8칸 중에서 6칸을 지금 배정을 받은 앨리스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밥이 들어갔죠. 밥이 들어갔으니까 기, 오, 빕 들어가고
그리고 정답 문자 들어가고, 찰리 들어갔으니까 CHARLIE 들어가고 정답 문자, 이렇게 해서 값들이 들어가는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 배열은 2차원 배열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의 다른 점은 우리가 아까 숫자 같은 경우는 초기화를 할 때 각 칸을 채웠었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앨리스라는 걸 넣으면 종답 문자까지 해서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생긴다. 근데 여기 사실 우리 그 배열 초기화할 때 배웠죠? 배열의 전체 칸을 채우지 않고 초기화를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0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값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3 곱하기 8짜리에 이제 배열을 초기화하는 거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아까 2차원 배열이랑 마찬가지로 여기 줄수는 사실 생략이 가능해요. 컴퓨터가 이거 딱 보고 큰 중괄호 기준으로 쉼표가 2개 있네. 그럼 이건 지금 세 줄짜리겠구나를 알아서 자동으로 지금 세 줄을 만들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아이템들 하나하나, 이 문자열이자 문자 배열 하나하나에 대해서 탐지를 하면서 얘가 지금 전체적으로 몇 칸이 들어가겠구나까지는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칸수는 절대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 배열을 바탕으로 해서 문자열을 출력하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제 보시면 우리 아까 그 예시했던 것처럼 앨리스, 밥, 찰리로 지금 초기화를 했어요. 그리고 배열을 출력을 해봅니다. 2차원 배열을. 지금 이게 세 줄짜리고 그리고 8칸짜리니까 8칸짜리니까 i는 0부터 3까지,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0에서 2까지 도는 거고, j는 0에서 7까지 도는 거겠죠. 8칸짜리니까 인덱스 0번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 4, 5, 6, 7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텍스트 출력을 하는데 i랑 j를 같이 출력하고, 텍스트에 있는 i번째 줄에 있는 j번째에 있는 값을 출력해라 라고 지금 이렇게 코드가 첫 번째 안쪽에 있는 포문에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포문이 끝나고 나면 이 지금 i번째 줄에 있는 애를 쭉 출력하게 하면서 줄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보시면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게 i고 두 번째 있는 게 j죠. 그리고 i는 지금 줄이고 i는 줄이고 i는 줄이고 j는 칸이에요. 그래서 보면 0에서 0이니까 0번째 줄에 있는 0번째인 a가 출력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다가 0번째 줄에 있는 4번 인덱스에 있는 값인 2가 출력이 되고, 나머지는 출력이 되지 않고 지금 이제 빈 캐릭터니까요. C타입으로 해서 빈 칸이 출력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총 이제 여기 8칸짜리가 쭉 출력이 다 되고 나면 이 안쪽에 있는 포문이 끝나니까 마지막에 이 0번째 줄에 있었던 i가 결국은 줄이니까 0번째 줄에 있었던 문자열이 쭉 출력이 되고, 이제 그 다음 1번째 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번째 줄에서는 1번째 줄이 지금 밥이죠. 밥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고, 여기에서 0번째 칸, 1번째 칸, 2번째 칸이 나온 다음에 이제 3번째 칸부터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제 이 두 번째 포문이 끝나고, 이제 이러고 나면 또 이제 여기 안쪽 포문이 지금 7번, J가 7 될 때까지 잘 돌았으니까 끝나고, 여기 13번 라인이 실행이 되겠죠? 그럼 이제 13번 라인이 실행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요 1번째 줄에 있는 문자열인 밥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번째 줄에 있는 0부터 7번째 칸까지 출력을 해보게 되면 찰리가 한 글자씩 쭉쭉쭉쭉쭉 출력이 되고, 그리고 2번째 줄에 있던 이 찰리라고 하는 문자열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문자열 배열을 이제 세 줄짜리 8칸짜리를 만들어서 문자열을 저장을 하고, 이 문자열 배열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이 문자열에 있는 문자 하나하나씩 또 출력을 해보고 문자열 하나도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배열은 문자 배열의 배열이라서 2차원 배열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 2차원 배열이랑 마찬가지로 초기화하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문자의 크기를 작게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까 앞쪽에서 예시가
찰리라고 하는 걸 넣으려면 총 칸이 8칸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3 곱하기 8이라고 해서 이제 뭐 여기 빈칸이 있기는 하지만 3 곱하기 8을 통해서 이 8칸짜리가 필요한 문자열도 잘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걸 5로 설정을 했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 폼은 똑같아요. 보면 우리 첫 번째로 일단 지금 5칸짜리 배열을 만들었죠. 그래서 0 번째 줄에 있는 0 번째 칸, 1 번째 칸, 2 번째 칸, 3 번째 칸, 4 번째까지 여기까지 잘 나오는데 그다음에 5 번째 칸에 가면서 밥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앨리스하고 뒤에 있는 밥이 바로 이어서 나오죠. 그리고 텍스트 0이라고 해서 지금 0 번째 줄에 있는 거를 출력해라고 했는데 앨리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답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1 번째 줄에 있는 0 번째 칸부터 출력해 줘 하니까 BOB까지 해서 잘 나오고 그다음에는 여기 공백이 나오고 그다음 공백이 나오고 그리고 1 번째 줄에 나는 지금 2 번째 줄에다가 찰리를 넣었는데 1 번째 줄에 5 번째 칸부터 CHA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1 번째 줄에 지금 총 8 칸을 출력을 하라고 했더니 0, 1, 2, 3, 4 그리고 5, 6, 7에도 접근이 가능했고 5, 6, 7에 있는 지금 CHA도 나왔어요. 근데 1 번째 줄에 있던 애를 다 출력을 해 줘 했더니 BOB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 번째 줄에 있는 걸 출력할래 해서 0, 1, 2, 3, 4, 5, 6, 7 이렇게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CHARI 까지는 잘 출력이 됐는데 뒤에 이제 CHARL까지는 잘 출력이 됐는데 여기 I부터는 출력이 안 되고 있죠. 이상한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죠. 쓰레기 값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리고 실제로 2 번째 줄에 있는 문자열을 출력해 줘 하니까 5 글자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일단 우리가 5칸짜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찰리가 지금 5 알파벳만 가지고 끊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자열, 배열을 선언할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만약에 나중에 뭐 포인터나 동적 배열 요런 걸 배우면 쪼끔 더 확장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정적으로 우리가 배열을 초기화할 때는 이 가지게 되는 문자열 중에서 가장 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칸을 잘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요 찰리가 다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왜 여기 0 번째 4 까지는 오케이인데 0 번째 5 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포인터 수업 시간 때 이제 같이 한번 알아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보시면 5, 6, 7 할 때 BOB까지 나오는데 여기 지금 0, 1, 2 할 때도 BOB가 잘 나오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아마 포인트 때 배우게 될 거예요. 포인트의 원리를 아시면 이게 지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기한 게 이 BOB 다음에 공백이 떴죠. 이거는 아마도 이제 아마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요 종답 문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요렇게 지금 세 줄짜리가 자동으로 쉼표가 총 2 개가 있으니까 세 줄짜리가 만들어졌을 거고 그리고 이 5 라고 지금 선언을 했으니까 네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앨리스 같은 경우는 ALICE 근데 여긴 지금 종답 문자가 없어요. 그리고 B, O, B 하고 얘는 지금 종답 문자 들어갈 자리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들어갔겠죠? 그리고 옆에는 찰리는 지금 칸이 모자라니까 여기까지 들어갔겠죠? 여기도 지금 종답 문자가 없죠? 지금 요렇게 지금 칸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5, 6, 7을 할 때는 사실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 접근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5, 6, 7이나 1 번째 줄에 있는 0, 1, 2나 똑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요거 포인터 배울 때 포인터 배우고 나서 다시 보시면 이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한 점은 우리가 텍스트 한 다음에 0 번째 줄에 있는 애를 출력해 줘라고 했는데 5개 여기 찰리처럼 5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앨리스 밥까지가 나왔죠.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이 문자 배열이자 그 문자열을 만들 때는 자동으로 요 종답 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컴퓨터가 이렇게 쭉쭉쭉쭉 출력을 하면서 이 종답 문자가 나올 때까지 출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앨리스 뒤에는 사실 종답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뒤에 있는 BOB까지 찾아간 겁니다. 근데 BOB 뒤에는 종답 문자가 잘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얘는 칸이 모자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BOB 뒤에 있는 종답 문자를 보고 '아 여기까지 출력하는 게 지금 하나의 문자열이구나.'라고 인지를 해서 앨리스 밥이 출력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밥 같은 경우는 1번째 줄에 있는 B부터 지금 접근을 해서 BOB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출력을 했는데 근데 여기 지금 종답 문자가 끝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째 줄에 있는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이 종답 문자를 만나서 BOB까지만 잘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 문자열 배열을 만들 때는 이제 뭐 동적 배열이나 포인터를 아직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요 2차원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문자열 배열을 만들 때는 요게 들어가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긴 값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종답 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를 잘 생각하셔서 이 칸을 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문자열의 크기를 넉넉하게 잡을 수 있어요. 여기 문자열 크기이자 문자 배열의 크기. 요거를 넉넉하게 10으로 잡게 되면 넉넉하게 잘 나오죠. 넉넉하게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요것도 문제없이 잘 출력이 돼요. 그래서 뭔가 이제 메모리를 엄청 효율적으로 쓸 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동작 배열이나 포인터를 바탕으로 이 한 줄 한 줄에 들어가게 되는 문자열을 효율적으로 이제 공간을 배정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기 문자열의 크기 그러니까 문자 배열의 칸수이자 크기를 넉넉하게 잡아 주셔서 문제없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낭비되는 공간이 너무 많은 거죠. 낭비되는 메모리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제 나중에 포인터를 활용한 동적 배열을 배우면서 쪼끔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문자열은 문자의 배열이고 1차원 배열이고 큰 따옴표로 감싸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문자의 배열인 문자 집합인 큰 따옴표로 표현되는 문자열은 자동으로 이제 배열로 한 칸 한 칸 인식이 되면서 문자가 저장이 되게 되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우리가 프린트F를 통해서나 뭐 또 연산을 할 때 '이 문자열이 끝났구나.'라는 게 알리기 위한 요 이제 종답 문자가 들어갈 자리를 꼭 마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자열 배열은 2차원 배열이었죠. 2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은 이제 요렇게 하면 됐었죠. 자료형, 배열 이름, 그리고 줄수, 칸수를 주면 되고 이 줄수는 이 한 줄 한 줄 한 줄에 대한 줄수고 칸수는 이 1차원 배열을 기준으로 해서 가지게 되는 이 칸의 수였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배열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 하나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텍스트 해서 쌍따옴표로 감싸면 자동으로 이제 요게 되는 거겠죠?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은 2차원 배열에서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은 똑같이 배열 이름, 줄 인덱스, 칸 인덱스 입력하면 됐습니다. 우리가 1차원 배열할 때는 칸 인덱스로만 접근을 했다고 하면 2차원 배열에서는 앞쪽에 줄 인덱스를 입력하셔서 접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자열의 크기가 되는 이 칸수는 적절하게 선택을 하셔서 이 우리가 문자열의 끝이 누락되지 않고 그리고 문자열을 잘 저장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쪼끔 더 나아가서 포인터 같은 걸 배우시게 되면 요런 공간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요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를 쪼끔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문자열 배열이자 2차원 배열에 대해서 둘 다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차원 배열이라는 게 뭔지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